여러분은 문재인이 왜 대한민국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 요구했고 그 목적은 남북 간 정보 교류였으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 요구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본 매체 질의에 북한 김정은이 원한 것은 남북 간 정보 교류였다라며 북한의 요구사항이 임종석에게 직접 전달돼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한국의 구석구석에 모세혈관처럼 뻗어져 있는 정보망을 통해 정보가 모이는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런 국정원의 수장을 북한 김정은이 임명 요구한 자체도 전후 세계사를 통틀어 흔치 않은 일이다. 하물며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이 주적인 김정은과 정보 교류한다는 것은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정보를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의 제정신이 아닌 이상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면에서 정보 교류는 사실상 정보를 갖다 바치는 간첩 행위인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국가 주요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본 매체는 김정은의 책상 위에 대한민국의 1급 비밀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소식통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의 주요 정보가 김정은에게 보고되고 있는 정황인 것이다. 본 매체가 문재인과 북한의 커넥션을 확인해 보도한 두 꼭지의 특종 기사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본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다. 본 매체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본 매체가 사실상 승소한 상태다. 문재인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뿐 아니라 옛 공안 검찰인 공공수사과 검사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을 통해 본 매체를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본 매체의 대미 대북 소식통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사찰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당국이 이들 신원을 파악했다면 이 정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남과 북의 커넥션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당시 UAE를 방문한 표면적 이유는 원전 관련 방문이었지만 당시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인 문성남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 매체가 확인했다. 이후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과 북의 중요 방산 거래와 모종의 대화는 임종석 전 실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추정된다. 본 매체는 먼저 임종석 전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대공수사당국 본 매체 조직적 사찰 정황, 미국 유력 매체도 통신자료 조회라는 본 매체가 지난 1월 28일 단독 보도한 기사 링크를 보내 사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본 매체는 먼저 임종석 전 실장에게 위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 사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본 매체가 임종석 전 실장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 해명을 요구한 이후 임종석 이사장은 본 매체에 메시지를 보내왔다. 임 전 실장은 가늠이 안 가서요라며 사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임종석 전 실장은 신뢰합니다란 말을 남기고 그 스스로가 요청에 맺은 일촌을 끊고 대화방을 빠져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많은 책무가 뒤따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보 교류 목적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했는지 문재인의 집권 5년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본 매체가 주목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다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 메인 서버 수사 경험뿐 아니라 수사를 통해 접했던 진술들과 답변서 내용들을 통해 남과 북이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 소상하게 인지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문재인에서 국정원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시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메인 서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과 혼란도 예상되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일이 선결 조건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재직 당시 성병에 걸려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같은 심경변화는 성병 감염과 대리처방이 사실로 굳어졌었다. 실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주말 3박 4일 일정으로 완도 해남 진도를 다녀왔다. 이는 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목포 출마를 접고 완도 해남 진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와 같은 행보는 대리처방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를 지적하는 언론의 해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입법부의 일원으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뇨기과 전문의 A씨는 갈갈이는 더러운 환경 혹은 공중목욕탕 등에서도 걸릴 수 있는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거의 없다라고 전제하며 갈갈이균은 음모에 기생하는 균으로 성행위에 의해 이를 보유한 털에서 털로 옮기는 병이라고 부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성병 대리 처방 의혹이라는 보도를 통해 박 전 원장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본 매체 보도 이후 박 전 원장은 15일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본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박 전 원장의 행보는 성병 감염과 대리 처방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세간의 여론이다. 박지원 전 원장이 어디서 성병에 감염된 것인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정원장 공관에서의 접촉에 의한 감염 의혹도 나오지만 그가 애용했다는 국정원 안가인 소공동 롯데 호텔 35층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박 전 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조성은 씨와의 소위 역사적인 만남들이 있었다.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 안가 혹은 국정원장 공관에서 성병에 걸렸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전후 최초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영화와 소설로도 찾기 힘든 소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매체는 박지원 전 원장의 성병 논란뿐 아니라 국정원장 재직 시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을 국정원장 공관에 불러 비정기적 모임을 가진 사실도 확인했다. 박 전 원장의 퇴임 이후 보이는 정치 활동과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활발한 행보에 메이저 언론들이 10분 활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본 매체는 그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직위를 이용해 사전 정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통일부 출입 기자들의 공식 방문은 가끔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비밀 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은 기자실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본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고 국정원에 관련 입장을 질의했지만 국정원은 다음날 답변 대신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에 대한 감찰 착수를 알렸다. 본 매체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소송으로 다툰 두 꼭지의 특종 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적 동의 없이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충성한 사건으로 요약 가능한 보도다. 당시 본 매체의 관련 보도들은 정통한 대미 대북 소식통의 전원을 근거로 복수 이상의 소식통 확인 과정을 거치며 6개월에 걸쳐 취재된 내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소송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법원의 취재 내용 전체가 답변서로 제출된 상태로서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임을 자신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본 매체가 보도한 30만 톤 쌀 비밀 지원과 북한에서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 81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과거 국정원장 시절 성병에 걸려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된 가운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사람은 일단 줄을 잘 서고 볼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본 매체의 단독 보도 이후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매체를 상대로 그 어떤 소송도 진행하지 않아 그가 스스로 성병에 걸려 대리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조성은은 국정원 안가로 통하는 롯데호텔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역사적 만남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인 박인택 씨도 역삼동 모텔에서 24세 여성과 엑스터시를 나눠서 쪼개먹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못된 것만 배운 것이 아니냐는 말이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원은 이전에도 만행을 저질렀었다. 저의 유튜브에서도 언급해드렸었죠. 이어서 이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파란 젊은 여자와 도대체 무슨 짓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호재를 맞았던 여당이 난데없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장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졌다. 개벌은 남 못 준다는 속담이 떠오르듯 박지원 원장은 자신의 동선을 철저하게 숨겨야 하는 정보기관 수장 자리를 망각한 듯 수십 년 아래 여성과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만나 희희낙낙 식사를 하는 등의 황당무계한 행각을 벌인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대 대선 후보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각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신세가 됐다. 박지원 원장은 최근 본국에서 불거졌던 수산물업자의 로비 리스트에도 이름이 등장했고 지난 7월에는 사위가 마약을 밀수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에 임명했는데 그런 그의 돌출 행동들이 오히려 현 정부에게 엑스맨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은 그가 뉴욕 교포 시절 영화배우 최정민과의 연문설, 또 그를 죽이려 했다는 청부 사주설 등의 진실이 드러날지 여부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영화배우 최정민 씨는 당시 청문회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박지원과의 관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억울함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박지원 원장이 미국에서 가발 장사를 할 때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박지원 원장이 한국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할 때 역시 한국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최 씨는 박지원 원장 관련 의혹에 침묵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박지원 원장은 국가정보기관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답지 않게 틈만 나면 언론에 등장해 국정원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과거 숱한 연문서를 뿌린 당사자답게 이번에는 조성은이라는 새파랗게 젊은 여성과의 수상한 만남으로 인해 대선판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조성은이 누구? 박지원 원장이 만났다는 조성은이란 인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조성은은 정치권 밑바닥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여성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브랜드 뉴 파티란 당을 만들어 국회 입성을 준비하기도 했다. 빨간색 벤츠, 마세라티 등을 갈아타며 불을 과시하는 등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특이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유다. 1988년 대구에서 태어난 조성은 씨가 정치권에 뛰어든 건 2014년 지방선거 때다. 천정배 전 의원이 조성은 씨를 영입했고 조성은 씨는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 간판을 교체한 뒤 친문과 비문 사이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앓았다. 결국 분당 사태를 맞이했다. 조성은 씨를 영입한 천정배 전 의원은 탈당한 뒤 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때 조성은 씨도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정치 인생 첫 번째 이적이었다. 국민회의는 이후 국민의당과 합당했다. 2021년 현 시점 존재하는 국민의당과는 그 궤가 다른 정당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비문계 민주 인사들이 힘을 합쳤다. 조성은 씨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당에서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은 한솥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8년 국민의당도 분당의 위기를 맞았다. 2018년 2월 박지원 국정원장을 필두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당을 나와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 함께 민주평화당으로 적을 옮겼다. 민주평화당에서 조성은 씨는 부대변인직을 맡았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 소셜미디어 포스트에 댓글을 주고받으며 친문을 과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성은 씨는 2019년 6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이승만만큼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승만보다 월등한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것 가지고 나를 빨갱이 어쩌고 하면 모자란 인간일 것 이라고 밝혀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조성은 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자체적으로 창당을 준비했다. 브랜드 뉴 파티였다. 청년정당을 표방한 브랜드 뉴 파티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지만 창당엔 실패했다. 창당에 실패한 브랜드 뉴 파티는 새 분리기에 나선 미래통합당 눈에 띄었다. 2020년 5월 정치권에선 그가 창당한 브랜드 뉴 파티 가짜 당원 명부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브랜드 뉴 파티 당원 명단에 대구 경북 지역 월남전 참전 유공자 1122명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명단엔 사망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른바 거짓 창당 의혹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조성은 씨는 제도권 정치에서 멀어졌다가 최근 언론 매체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여기까지가 34세 청년 정치인 조성은 씨의 이력이다. 조성은 씨가 거쳤던 정당만 나열해도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회,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브랜드 뉴 파티,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8개다. 소속 정당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력 자체가 좌충우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성은 씨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박지원 원장과의 인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씨는 정치 행보에 있어 언제나 박지원 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며 박지원의 정치적 수양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 보도도 앞서서도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만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 제보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 자체를 조성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사건이 번지지 않았을 텐데 유력 인사와의 만남을 훈장처럼 여기는 조성은 씨의 행동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만난 후 남긴 페이스북 글을 보면 도대체 8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50살 아래 여성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조성은 씨는 지난 2월 15일 페이스북에 설이라서 뵙고 어제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네.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성은 씨는 타인의 말을 전하듯 언더바 기호를 넣어 나는 별말 안 했다.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고만 전하라 했다. 날던 새가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날기는 하던데라고 적었다.
올해 2월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논란으로 여야가 격돌하던 시기다. 당시 박지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당시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 5시간 동안 관련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성은 씨가 언급한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문장도 의혹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저격한 하태경 의원은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을 것이란 말은 올 2월쯤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한 말이라며 역대 정부들의 국정원이 정치인 불법 사찰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박지원 원장의 표현이 워낙 하드코어라서 당시 정보위가 끝난 뒤 이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비슷한 시기 조성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박지원 원장에게 듣지 않았으면 쓰지 못할 내용이라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살길을 내어준 셈이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국정원장의 행태로 날려먹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조성은 관계를 연결고리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제보사주 의혹을 띄우고 한 발 나아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야당이 윤석열에 대응하는 인물로 박지원을 상정하고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을 여권의 정치공장으로 규정해 전국을 돌파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정원장의 국가기밀 유출 의혹이 확전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고발사주 의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